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3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 하나가 있다면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 얘기도 아닌 것 같던 시댁 이야기에 확실히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시댁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안에서도 되게 각양각색의 빌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연들을 접하고 공감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처음부터 시댁이 빌런인 걸 알고 결혼한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란 점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할 때는 예비 신랑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부딪히는 만큼 시댁보다는 오히려 신랑이랑 더 사소한 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난 건 딱 2번이었어요. 집안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랑 상견례 2번이요. 남편이랑은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한 편도 아니고 집이 거리도 있던 터라 연애 때도 따로 뵐 일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 같은 부부가 많았을 텐데 딱 2번 만의 만남으로 쎄함을 느끼리란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엔 특히나 다들 인상도 좋으시고 제게 참 잘 대해주셨거든요. 남편이 좀 넉넉하게 사는 집이라 결혼할 때도 꽤 살림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요즘은 예전과는 달라서 남자 쪽이 집을 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값이 보통 비싸야 말이죠. 주변에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도 전부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으로 커버 가능하고 소위 스매라고 불리는 것들도 생각보다 금액적으로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다들 입을 모아 문제는 집이라고 했었죠.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는 건 꿈도 꾸기 힘들었고 대출을 받아 전셋집이나 잘 구하면 다행이라는 분위기였어요. 사는 곳이 지방이라면 또 모를까. 남편이나 저나 직장이 전부 서울에 있고 둘 다 서울 토박이라 서울을 떠나 생활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희 서울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시댁의 도움이 컸어요. 시부모님께서 세를 주고 있던 집이 마침 저희 결혼할 즈음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집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먼저 들어와 살라고 제안해 주셨거든요. 겉보기에도 너무 친절하고 젠틀하신 데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까지 해주시는 시댁을 밉게 보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야, 니네 시부모님 진짜 최고다. 요즘 그런 시부모님 없는데. 이래서 집안이 중요하다니까? 그치. 나 그래도 꽤 시댁복 있는 편인가? 보통 있는 편이 아니지. 게다가 잘해주시기까지 한다며. 보통 시댁 이미지가 뭐냐? 뭐 집불도 물려준 재산은 하나도 없으면서 며느리가 노예인 줄 알고 틈만 나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갈구고. 그게 시댁 이미지잖아. 근데 너네는 해줄 거 다 해주고 별로 터치도 안 하니까 보통 복 있는 게 아니지. 하긴 나도 먼저 잘해주시니까 괜히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래. 남편 부모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댁에서 먼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고 싶게 만드는 게 진정 현명한 시부모님이지. 주변에서도 다들 저에게 시댁복 하나는 최고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그렇게 운이 좋거나 복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평생 벌어도 갖기 힘든
자가가 서울에 떡하니 생기니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들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저 시댁이 제 앞길에 꽃길을 뿌려주었다는 생각을 해버렸죠. 실제로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은 그저 집안의 막내 아들 며느리라고 예쁨만 받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완전 무결해 보이는 시댁에도 가혹할 만큼의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 단점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저희가 결혼하고 1주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어요. 남편과 1주년 기념으로 여행 갈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막내야, 잘 지내지? 네, 어머님. 그럼요.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다른 게 아니라 날짜를 보니까 벌써 니네가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흐른지도 몰랐지 뭐니. 네, 맞아요.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1주일 남았더라고요. 기억해 주시니 감동이에요. 내 아들 결혼인데 어떻게 잊어? 그나저나 그래서 1주년 때는 뭐 해? 어디 가는 건 아니지? 네? 저희 매년 결혼기념일에는 짧게라도 외국 여행을 다니기로 약속을 해서요. 올해는 일본에 다녀올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어머님. 뭐? 일본? 네,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찜찜하다 싶더라니 전화하길 잘했네. 네? 아니, 내가 가끔 점을 보러 가는 선녀님이 계시거든. 보는 김에 너희 둘도 올해 운세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너희는 결혼했던 시기쯤을 늘 조심해야 한다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상한 날짜에 결혼했다는 말씀이세요? 약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날짜만은 정말 잘 받아야 한다며 직접 받아오신 날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사주나 신점, 미신 같은 것들에 의존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보통 결혼식이나 이삿날 같은 건 미신을 맹신하지 않아도 다들 좋은 날짜를 받아서 하는 게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받아오신 날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날짜는 참 잘 받았는데 매년 그 시기쯤 너희가 물 건너갈 일이 많은데 그걸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물 건넌다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 바다 건너 해외여행을 말하는 거지. 어머님, 그렇다고 해도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여행을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거였으면 저희가 굳이 그 날짜 말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더 좋은 날짜를 받아서 결혼을 했겠죠. 결혼 전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그날이 좋다 해놓고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래. 나도 그 심정 알지. 나도 솔직히 듣고 조금 당황하기는 했어. 그런데 선녀님이라고 모든 게 한 번에 보이시는 건 아닌 모양이야. 그래도 이번에 내가 신점을 보고 와서 다행이지 뭐니?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느니 미리 알고 있는 게 낫잖니? 지금이라도 알려주신 게 어디야? 해외여행은 꼭 결혼기념일 아니라도 언제든 나갈 수 있잖아. 조금 아쉽긴 해도 결혼기념일에는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니? 네가 선일이한테 잘 좀 이야기해보렴. 상의는 해볼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내내 기대하고 있던 여행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다녀올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랬다가 괜히 정말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사주도 그렇고 점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든 좋은 쪽으로 풀리면 다행이지만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정말로 그대로 되면 후회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은 아무래도 남편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최근에 용한 선녀님께 신점을 받는데 우리가 결혼기념일마다 물을 건너가면 안 된다고 했다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럼 굳이 갈 건 없지. 여행은 다음에 가자. 제가 마음속으로 끙끙 앓았던 것에 비해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고 쿨하게 대답해서 어쩐지 마음이 좀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근데 이번만이 아니라 매년 결혼기념일쯤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앞으로 결혼기념일에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 뭐 꼭 결혼기념일만 날인가? 그 선녀님 나도 뵌 적 있는데 그분 말씀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 그 선녀님한테 전 보러 다니면서부터 잘 됐거든. 물만 안 건너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웬만하면 지키자. 결혼기념일에는 국내 여행이나 호캉스 같은 거 하고 해외여행은 따로 날을 잡으면 되잖아. 알겠어. 워낙 기대했던 여행이라 그런지 저는 갈등을 하면서도 내심 남편이 뭐 그런 말에 흔들리냐며 저를 잡아주길 바랬었나 봐요. 그런데 남편마저 그 선녀님인지 뭔지를 강하게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주팔자나 신점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했을 땐 유명한 집을 찾아다닌 적도 있어서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좀 아쉽긴 해도 꼭 해외여행 말고도 즐길 것들이 많으니 굳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기로 남편과 합의를 봤죠. 그래도 매년 결혼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다른 집 부부들은 해외에서 꽤나 의미 있게 기념일을 즐기는 걸 보면 마음 한켠이 꽤 씁쓸하더라고요. 신점이라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 묶여 기념일에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과연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게 된 건 2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였죠. 너희도 슬슬 아이 가질 때가 되지 않았니? 이만하면 신혼도 즐길 만큼 즐긴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저희도 올해부터는 천천히 준비해보려고 해요. 몇 년 정도 계획이 있는 거니? 자세한 건 첫째 낳아보고 결정하겠지만 일단 둘은 낳으려고요. 저도 형제가 있고 이 사람도 형제가 있다 보니 꼭 아이에게 형제 한 명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치? 이왕이면 같은 성별 형제면 더 친구같이 잘 지낸다? 어차피 낳을 거 건장한 남자애로 둘 낳아. 우리 선일이가 3대 독자라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 아, 네. 성별이야 제가 낳고 싶다고 낳고 싶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딸이어도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딸은 딸대로 예쁘고 아들은 아들대로 예쁘다던데요. 이왕 둘 낳는 거 딸 하나 아들 하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요, 뭘 모르는 소리 하네. 내가 딸 둘 아들 하나 낳아봤잖니. 요즘 엄마들은 무슨 딸을 더 선호한다. 딸들이 효도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아들 있는 엄마들 부러워서 하는 소리야. 몰랐지? 딸들은 열심히 키워놔봤자 나중에 결혼하면 시댁한테 더 효도한다니까. 아들을 낳아야 평생 엄마 편을 들어주고 듬직해. 힘써야 되는 일 생기면 알아서 척척해지고. 딸들이야 뭐 크게 도움이 되나.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랬거든. 우리 부모님한테는 철없이 틱틱대고 어리광만 부렸는데 시댁 가서는 아주 죽었다 생각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시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수발 다 들어드리고. 요즘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너랑 나는 안 그런다지만 그래도
아들만한 자식이 없어. 너도 낳아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일단은 첫째를 아들로 낳아봐. 그럼 둘째도 바로 아들 생각이 날 거니까. 저도 이왕이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로 아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능하지. 다 방법이 있어. 안 그래도 내가 선녀님한테 날짜를 받아놨거든. 올해 초에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해 겨울에서 내년 봄 안에는 딱 임신을 해야 된대. 그래야 건강하고 총명한 데다 효도하는 아들이 나온단다. 아직 해 바뀐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할 수 있겠지? 뭐 일단은 노력해 볼게요. 얼떨결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불쾌하더라고요. 살면서 결혼식 날짜나 이삿날을 받아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출산일까지 무당에게 받아오는 경우는 뵙도 보도 못했거든요. 뭐? 출산 시기를 정해줬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죽겠어. 임신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나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시도해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 올해 초부터 그냥 천천히 시도해보려고 한 건데 어머님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공격적으로 준비해야 그 시기에 아기 낳을 텐데 걱정이야. 그냥 천천히 준비해. 뭐 꼭 그때 낳아야 하나? 그래도 내가 시댁에 받은 게 좀 있어서 그런가 눈치가 보이긴 하네. 아, 하긴 그런 게 좀 있긴 하겠다. 뭐 그래. 어차피 나올 거 그렇게 원하시는데 시기 한번 맞춰봐. 건강하고 똑똑한 애 낳는다는데 맞춰서 나쁠 거 없지. 니네 시댁도 그 선녀님인가 때문에 형편 핀 거라며. 믿져야 본전이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그런 게 미신이라 한들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무당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믿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안 믿기엔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였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제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휘둘린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겪어보니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준비는 잘하고 있니? 소식은 언제쯤 들려오려나? 게다가 어머님께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어머님. 좋은 소식 생기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워 한 말이었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걸로 착각을 한 건지 하루는 저한테 문자로 날짜 몇 개를 보내시더라고요. 문자를 보자마자 이게 뭐지 싶었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보낸 문자 봤니? 네, 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날짜예요? 니네가 하도 진전이 없어서 선녀님한테 여쭤보니 그렇게 6날 중에 하루는 꼭 관계를 해야 한단다. 너희가 너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래. 그 말을 듣고 다시 날짜를 확인해보니 제 가임기랑은 전혀 거리가 먼 날짜들이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머님 말씀에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지난 시간들이 좀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무당이 무슨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관계일까지 받아오세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그냥 병원 가서 관리 받을게요. 어머나, 얘 좀 봐라. 병원이야 그냥 아무 애나 덜컥 생기게 하는 날로 잡아주겠지. 내가 낳아도 괜찮은 자식 낳으라고 다 돈 들여서 받아온 건데. 괜찮은 자식이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다 키워봐야 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 치고 어쨌든 첫째는 아들로 나오면 좋을 거 아냐. 저는 제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손자를 원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그날 남편이랑 관계를 해서 설령 정말 임신이 된다고 한들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래 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곤 하더라. 네가 딸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면 그래도 방법은 다 있다고 하던데. 너도 선녀님 만나러 가볼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좋은 소식 생기면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다니실 필요 없어요. 이런 날짜 받아오는 데만 해도 돈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게다가 좀 넉넉하게 받겠다고 욕심 부렸더니 몇십만 원 깨졌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해보라고. 네? 몇십만 원이요? 쓸데없는지 그만하라는 뜻이었는데 날짜 몇 개 받겠다고 몇십만 원을 썼다는 말에 또다시 부담감이 가슴을 짓누르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좀 그 선녀님한테 못 가게 하면 안 돼? 임신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 말씀 듣다 보면 빨리 임신해서 그때 안 나왔다간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해준 날짜에 안 가지면 천하의 사고뭉치 불효자라도 나을 것 같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이제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체할 것 같아. 엄마도 걱정이 되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일단 시도는 해보자. 어차피 확률은 반반인데 괜히 서서 스트레스 받을 건 없잖아. 엄마 말대로 그때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좋을 거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중간 역할을 못 해주는 부분이 시어머니와 저의 직접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부를 위해 어머님께서 계속 돈을 무당에게 갖다 바치고 대신 점을 봐주는 일이라 그런지 남편 입장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무당 말만 듣고 결정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점을 보지 않아도 어머님께서 보고 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얹으니 휘둘리고 싶지 않아도 휘둘리게 되더라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어요.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들어버린 후에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어머님이 그 선녀님을 찾은 이후로 집안이 잘 됐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저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머님께서 받아온 모든 날 관계를 했어요. 일정이 안 돼도 무리해서라도 했죠.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숙지하듯 일을 치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는 정말로 임신이 됐더라고요. 분명 6날 모두 가임귀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뜬 두 줄을 보니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이야? 세상에, 거봐, 믿져야 본전이랬잖아.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건 축복이나 다름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온갖 몸에 좋은 보약과 음식들을 지어다 집으로 보내주시며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봐봐, 선녀님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다 내다보시고 이야기해 주신다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내가 영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네. 저도 아이가 생겨서 기쁘긴 했지만 너무 뿌듯해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선녀님이 점지해 주신 날짜에 관계를 맺어 아이가 생겼으니 앞으로 둘째 가질 때는 더 심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그거야 나중 일이니 당시엔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일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던 제 아이 성별이 딸로 밝혀진 거예요.
저야 딸이어도 별 상관이 없어서 예쁜 딸이 태어난다는 게 마냥 기쁘기만 했지만 어머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던 모양이에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내가 사년께 여쭤보니 너희 쪽 조상 중에 누군가 강력하게 우리 집안 대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나 봐.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 조상 중 누군가와 악연이 있는 모양이야. 이대로라면 둘째를 낳아도 아들이 어려울 것 같다는데 어쩌지? 그렇게 건강하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할 땐 언제고 아이 성별이 여자로 밝혀지니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조상님들까지 끌고 와서 제 아이가 남자가 아닌 이유를 찾고 있으니 순간 기가 막히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저는 제 아이 성별이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머님께서 워낙 아들을 원하셔서 아쉬우신 건 알겠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아들만 좋다고 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어머님. 요새는 딸이 더 예쁘다고 딸 낳은 부모들 더 부러워해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괜히 너네 결혼할 때 그렇게 집도 해주고 한 줄 알아? 너네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니까? 안동 김씨의 명맥을 이어야지. 그래도 이 집안이 전통적인 양반집인데 대가 끊기면 곤란하다고. 양반 어쩌고 하며 고리타분한 소리까지 하시니 더는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만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날 제가 싫어하는 티를 좀 많이 내서인지 어머님은 그 뒤로 딱히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하셨어요. 제 아이가 딸인 걸 알게 된 이후로 급격히 관심이 끊어지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참 야속하면서도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대체 요즘 같은 시대에 대를 잇는 게 무슨 의미며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었으면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옛날 분은 옛날 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의 힘이 많이 드는 침구류, 빨래 등의 집안인들은 도맡아서 해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날따라 컨디션도 너무 괜찮고 몸도 좀 움직이고 싶은 기분이 들어 간만에 이불 빨래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벗겨낸 베갯잎에서 이상한 종이가 툭 떨어져서 보니 요상한 문양의 부적이더라고요. 그걸 보자 느낌이 확 왔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여보, 대체 이 부적 뭐야? 설마 어머님이 주셨어? 어? 아, 봤어? 엄마가 하도 당신 몰래 붙여놓으라고 난리를 치셔서. 대체 이게 뭔데? 무슨 부적인데? 뱃속의 딸을 아들로 바꾸는 부적이래. 뭐라고? 전 정말로 시어머니 머리가 어떻게 되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무당을 맹신해도 그렇지 도대체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걸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로 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알아, 당신 마음 아는데 그냥 엄마도 너무 간절하시니 그러신 거겠지. 그 부적이 보통 영험한 부적이 아니라서 가격도 엄청나대. 엄마가 큰맘 먹고 받아온 부적이라는데 안 써볼 수도 없잖아. 어차피 당신도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다며.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한 부적이면 어쩌려고. 뭐? 우리 엄마가 지금 당신한테 못할 짓을 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무당이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래. 이게 정말로 딸을 아들로 바꿔주는 부적일 가능성이 대체 몇 프로나 되겠어. 거의 0%일 텐데 그럼 나로선 이 부적의 진짜 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화가 나도 좀 그렇다. 다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야? 우리가 아들을 원한 적이 없는데. 일단 진정 좀 해.
우리 잘못되라고 하신 일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한 번이라도 당신 시집살이 시키고 며느리라고 하대하거나 해코지한 적 있어? 시댁이라고 시어머니라고 마냥 경계하지만 말고 마음을 좀 열어봐. 됐다. 당신도 알게 모르게 그 선녀님 맹신하고 있는 건 알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알겠으니까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부적을 얼마나 좋은 걸 썼던, 얼마나 비싼 걸 했던 상관없어. 내 눈에 보이면 다 찢어 없애버릴 거니까. 알겠어? 남편은 저랑 더 싸우기는 싫었는지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별다른 이슈 없이 예쁜 딸을 낳았어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건지 왜 아들이 아니냐며 중얼거리는 시어머님의 정신나간 헛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나서 반년간은 마냥 예쁘고 좋았지만 제 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기들이야 원래 잔병치레가 잦다곤 하지만 저희 첫애는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아이가 앓을까봐 걱정을 하느라 몇십 년은 늙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서도 온 식구가 아기가 아플 때마다 뒤집어졌죠. 안 그래도 원인을 몰라서 기분이 안 좋고 걱정이 되는 마당에도 시어머니는 자꾸 듣기 거슬리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그때 부적을 쓰다 말아서 그래. 그때 부적 써서 아들 낳았으면 참 건강한 애가 나왔을 텐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난리라니까. 그 뒤로는 어머님의 간섭이 더 심해지셨어요. 저도 괜히 아이가 아플 때마다 어머님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스스로 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 괜히 고집부렸다가 아이도 저도 고생하는 건가 하고요. 마음이 힘들 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제 딸은 3살쯤 되니 좀 아픈 빈도가 잦아졌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선녀님에게 매일 기도를 드려서 나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믿거나 말거나 같은 소리지만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됐었어요. 그래서인지 둘째를 가질 때는 자연히 어머님 말을 듣게 됐어요. 좀 지나치다 싶은 간섭도 안 듣고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너 어제는 했니? 네가 첫째 때 내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해서 이 사단이 났으니 내가 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어머님. 말씀대로 어제 했어요. 이제 어머님 말씀 마음대로 어기는 일 없으니 제발 일일이 확인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께 이런 걸 확인받는 게 너무 좀 그래요. 그래. 넌 네 입장이라는 게 있겠지만 나도 내 입장이 있는데 어떡하니? 그러게 처음부터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좀 좋아. 니네가 괜히 사서 고생할 일도 없고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간시할 일도 없잖니? 그쯤 되니 정말 체념이 되더라고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죽일 인간이지.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등살들을 어떻게 견뎠는지도 모르겠네요. 둘째는 첫째와는 달리 임신하는데 더 오래 걸려서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던 와중 어머님이 또다시 날짜를 받아오셨어요. 이날은 니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가져야 한단다. 이때 태어나는 애가 부모한테 꽃가마를 태워준다나? 그래서 이날은 관계를 한 번만 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 여러 번 하라고 하네. 이번에도 흘려듣지 말고 제발 내 말대로만 해. 알겠니? 정말 얘기만 들어도 다크서클이 내려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신 날짜에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오셔서는 저희 안방에 온갖 부적들을 붙이고 초까지 피우시고 가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좀 껄끄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첫째가 많이 아파서 고생했던 것 때문인지 또 믿져야 본전이라면서 시도나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번 정도 관계를 시도한 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졌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드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 선녀님인지 뭔지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죠. 뭐 도대체 얼마나 큰 꽃가마를 태워준다고 이러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녀님이라는 사람은 아주 젊더라고요. 일반 오피스텔 같은 곳에 방 한 칸을 신당으로 꾸며놓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척 보더니 이 여사 며느리구나 하고 알아보더라고요. 뭐 그거야 제 사진을 봤을 수도 있고 하니 신기하진 않았다만 신당 분위기 때문인지 기분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겼네?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네? 아이가 생겼다고요? 그래, 효과가 있었네. 아직은 테스트기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올 시기라 반은 믿고 반은 흘려들었지만 그냥 그 신기한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그래서 홀린 듯이 궁금했던 걸 물어봤죠. 그런데요, 제 아기가 정말로 부모를 꽃감아 태워주는 아기인가요? 시어머님이 하도 거기에 집착을 하셔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꽃가마를 태워주긴 하는데 그게 부모가 아닐 텐데? 조부모를 태워줄 거야. 그쪽 시어머니. 뭐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난리 법석을 떤 게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서 그럭저럭 넘어갔던 건데 본인이 덕을 볼 걸 생각해서 그 난리를 쳤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분노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제 반응을 유심히 보던 선녀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구나, 시엄마 유난 때문에. 네. 그래, 내가 봐도 과하긴 했어. 근데 좀만 기다려봐. 네? 네 새끼가 시엄마 꽃가마 태워주는 날 그쪽도 해방될 거니까. 그래요? 아직 테스트기에도 뜨지 않은 작은 생명체가 어머님을 꽃가마 태워주려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걸까 싶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 묘하게 위안은 되더라고요. 고통에도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 그랬나 봐요. 이래서 사람들이 신점을 보러 다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잡다한 것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둘째는 원래부터 아들을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였어요. 거봐. 내 말 듣길 잘했지. 아들이잖아. 얘가 우리 집안 4대 독자네. 아휴, 요 잘생긴 거 봐라 아주. 첫째부터 둘째까지 아이들을 갖는 동안 너무 시달려서인지 육아는 이제부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다 끝났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으니 시댁에게 엮여 고통받을 일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4대 독자가 태어난 게 도대체 얼마나 기쁘신 건지 저희 집에 출입이 훨씬 잦아지셨어요. 혼자 아이들 보는 것보다야 육체적으로는 도움이 됐지만 저는 당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은 후라 그런지 어머님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좀 그만 오시라고 하면 안 돼?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가 그래도 오시면 육아도 돕고 하시잖아. 안 오시는 것보단 낫지 않아? 남편 역시 서투른 육아에 지쳤는지 시어머니가 오시면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불만을 토로해도 적극적으로 어머님의 방문을 막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눈 오는 날 저녁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우리 손자는 잘 놀고 있어? 네, 어머님. 이제 재우려고요. 아, 이상하게 눈이 오니까 우리 눈사람같이 생긴 손주가 너무 보고 싶네. 지금이라도 좀 보러 갈까 하는데 괜찮지? 어머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밖에 눈도 내리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눈 좀 녹으면 남편한테 모시러 가라고 할게요. 그때 오세요. 아니야. 오늘따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사실은 낮잠을 잤는데 손주 녀석이 꿈에 나왔거든. 저 어린 놈이 훌쩍 커서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리는 거 있지? 지금은 완전 아기인데 꿈에서는 몰라보게 컸더라니까. 이 녀석이 정말 꽃가마를 태워줄 녀석이긴 한가 봐. 그 꿈을 꾸고 나니 하루라도 이 어리고 예쁠 때 모습을 많이 봐놔야겠다 싶지 않겠어? 맞다, 어머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저도 그 선녀님 찾아뵀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제 꽃가마가 아니라 어머님 꽃가마를 태워드릴 거라 하던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내 꽃가마 태워준다고 하면 네가 안 나으려고 버틸까봐 약간 양념 좀 쳐서 말했지. 이왕 낳는 거 나 호강시켜줄 손주로 낳으면 더 좋지 않니? 근데 그게 왜? 뭐 이제 와서 불만이라도 생긴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좀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거든요. 제 입장에선 좀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건 줄 알았는데 본인을 위해서 그 비싸고 좋은 부적 집에 덕지덕지 붙여놓으셨다는 게요. 그래서 뭐 따지기라도 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한 건 그날따라 어머님께서 묘하게 들뜨시고 이상하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어떻게든 오시겠다는 걸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그날따라 더 말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싶었죠. 어머님께서 버스에서 내릴 때쯤 남편이 모셔오기로 하고 남편이 나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올 때 다 된 남편이 오질 않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전화를 걸어도 한 번에 받질 않고 한참 있다가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엄청 걱정이 됐어요. 집에서 발만 동동 굴리며 초조해하고 있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별일 아니길 바랬지만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이 탄 버스가 오시는 길에 대형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켜니 워낙 큰 사고라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연세가 연세인지라 얼마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죽도록 밉고 저를 힘들게 했던 어머님인데도 오밤중에 그저 귀한 손주가 보고 싶다고 나오셨다가 너무 허무하게 가신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한바탕 눈물을 쏟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문득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아이가 어머님 꽃가마를 태워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어머님이 아이를 보겠다고 나섰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이 나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가 감사했다고 인사했다던 꿈말이에요. 문득 무서운 기분이 들어 저는 선녀님을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땐 믿지 않다가 갑자기 선녀님을 찾는 것도 우습긴 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선녀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가 왜 왔는지 알아보시더라고요. 결국 갔구나, 이 여사. 아니, 선녀님, 어머니께서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가 꽃가마를 태워준다고 하셨잖아요. 꽃가마가 보인 건 맞는데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나 모르겠네.
내가 그랬지? 그쪽 아들이 효자라고. 네? 아들이 엄마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것들은 다 없애주는 기운이 있어. 임신했을 때 이 여사한테 많이 시달렸나 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여사 꽃가마 태워서 영영 보내버렸네. 꽃가마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상여도 되거든. 아들이 너무 효자라 조부모 꽃가마 태워줄 팔자였는데 엄마한테 먼저 효도한다고 이렇게 돼버린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려보라 했잖아.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사준이 신점이니 그토록 맹신하시던 어머님께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을 만큼 놀라웠어요. 물론 저도 이 모든 게 미신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놀라운 건 놀라운 거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선녀님은 물론이고 사주, 신점, 무당집 이런 곳엔 영영 발길을 끊었어요. 적당히 믿는 건 좋지만 더 이상은 이런 것에 제 인생을 휘둘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니 정신이 좀 멀쩡하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동안은 아들도 괜히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고 나니 한없이 사랑스럽고 밝고 건강하게만 보이네요. 지금은 남편과 예쁜 두 아이들과 함께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건 안타깝지만 어머님이 제 삶에 미치던 영향이 사라지니 불안함도 없고 이제야 좀 주체적으로 사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어떤 날은 문득 어머님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시댁이나 미신 등 외부적인 요인에 시달리거나 흔들리는 일 없이 정신적으로 맑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해요. 결국 그 영험하다던 신점이라는 것도 좋을 대로 상황에 맞춰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걸 어머님 일을 통해 깨우치게 되었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